저분은 이제 더 이상 시장에 안 올 뿐 이렇게 살 때 아닌가요? 이런 근데 뭐 외국인들 왜 근데 외국인들이 2차전에 완전 맞짱 뜨는 관계로 갈 거예요. 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한방, 이 증시 각도기 신한금융투자 곽상준 지점장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이 최근에 증시 변동성을 가져온 게 의외로 코인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주식시장까지 같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니까 일단 좀 코인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줄다리기 하는 것 아닙니까? 네. 예, 그러니까 어떤 본질 가치가 올라가거나 가지고 있을 때 배당을 준다거나 이런 것이 전혀 없고 가격 변동만을 가지고 싸우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가격은 어떠한 가치도 우리에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어떤 가치가 있는지도 모르고 가격 가지고 경쟁을 한 거니까 사실은 전개도 어떻게 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요. 여기엔 전문가가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네. 코인에 대해서는. 네. 네, 그럴 거라고 보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렇게 되니까 저는 가끔씩 이제 경마하고 코인 거래하고 과연 무엇이 다를까? 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의 상황들, 거래가 이렇게 활성화된 이 상황들은 다른 어떤 투기적인 거래나 그다음에 도박이나 이런 것과 별반 다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경마는 보통 내 돈 주고 막권을 사잖아요. 네. 이게 문제는 뭐냐면 레버리지를 땡긴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자산 시장에 조금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레버리지를 땡겨서 차입을 해서 투자를 한 사람의 경우는 갚아야 될 돈이 많아지니까 다른 자산을 처분해서라도 갚아야 되거나 아니면 투자를 하거나 이렇게 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이 절대 아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이 코인의 방향성, 이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어쨌든 이제 자산이라고 이제 다시 바꿨더라고요, 사람들이. 비트 자산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죠. 이제 코인이라고 안 하고. 그러니까 네. 화폐라는 개념을 뗀 거죠. 네.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 박 기자님 저보다 이 부분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화폐라는 건 뒤에 반드시 권력이 붙어 있어요. 네. 권력 없는 화폐라는 건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국가별로 화폐가 있는 거는 국가 권력이 뒤에 있는 거죠. 세금 제도도 있고 그 뒤에 여러 가지가 엉겨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걱정하던 부분들이 드러난 건데, 코인 같은 경우는 독자 노선을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부들이 가만 안 있는 순간 어떻게 될 거냐 했는데 지금 정부들이 움직였잖아요. 네. 근데 정말 교묘하게도 연타로 움직이거든요. 네. 옐런 미 재무장관 움직였고, ECB 총재도 움직였고, 그러네 이번에는 유어 부총리까지 네. 연타로 정부 당국자들이 입을 맞춘 것처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상으로 시장이 성장을 해서 자기 국가 통화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판단되면 반드시 또 뛰어들 거라는 거죠. 이게 또 잠잠해지면 또 조용해졌다가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확하게 가격을 전망하거나 예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여주고, 이미 많은 분들의 예상을 빗나가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가격은 잘 모르겠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그렇죠. 뭐라 그럴까, 내가 좀 아는 영역에서 투자를 하는 게 확률을 높이는 거지, 이거는 너무 운에 나를 맡기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답답함과 안타까움이 같이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코인 시장이 과연 이제 전체 자산 시장, 특히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궁금해지는데, 말씀하신 대로 워낙 빚을 내서 이 코인에도 들어가고 주식에도 들어간 분들이 만약에 코인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지면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주식도 파는 경우가 생기겠지만, 또 장기적으로는 코인 시장이 흔들리면 이거 변동성이 너무 큰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다수가 또 주식시장으로 돌아오거나 하면 장기적으로는 또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건지 어느 쪽으로 봐야 될지가 또 궁금해지더라고요. 경마하시던 분들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는 경우 별로 못 봤습니다. 예, 과거 경험으로. 주식하다가 경마장으로 빠져나가면 이제 저분은 이제 더 이상 시장에 안 올 뿐 이렇게. 저 어렸을 때는 경마를 많이 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옆에서 지켜보면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죠. 코인 시장 입장에서 주식 시장은 고구마죠. 고구마도 그렇죠. 이런 고구마가 없죠. 물 없이 고구마 먹은 거하고 똑같거든요. 코인 시장의 변동성에 비하면 진짜 변동성이 작아 보이는. 그럼요. 사실은 2, 3% 움직이면 어마무시하게 움직인 거고,
뭐 한 시장에서 하루에 0.5% 움직이면 세계가 지금 난리 난 것 같고 1% 움직이면 천지개벽 시작하는 거야.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코인 시장 하루에 뭐 20-30%씩 움직여 버리니까 그 시장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주식 시장으로 온다는 거는 둔갑해야 가능하죠. 사람이 둔갑해야 가능한 거라 저는 그 생각보다는 그렇게 영향은 없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동성이라는 거는 동일한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레버리지로 의해 그 유동성이 좀 위축이 되면 그 부분 정도까지는 좀 영향을 미치니 긍정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영향은 좀 일부 있을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코인 시장을 불안하게 만든 게 워낙 일론 머스크였기 때문에 또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 그냥 뭐 코인 시장에 굉장히 큰 손이기에 또 앞서서 어떻게 보면 미국의 빅테크 산업의 굉장히 상징적인 존재고 그러다 보니 또 이런 일론 머스크라는 고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증시, 특히 미국 증시, 빅테크 기업, 또 우리나라 이 증시가 또 빅테크랑 연관이 많다 보니까 또 이런 연결고리는 또 어떻게 봐야 될지도 궁금하거든요. 일론 머스크 훌륭하죠. 스티브 잡스 다음으로 가장 그 혁혁한 기업가 아니냐라고 생각되어지고 사실 전기차 개화가 테슬라가 없었으면 전 불가능했을 거라고 봐요. 아니면 훨씬 더 뒤늦게 개화됐을 것 같고 테슬라 덕분에 지금 자동차에서 지금 난리가 나서 내연기관들 이번에 포드 같은 경우는 F150이라는 차를 대대적으로 내겠다라고 그리고 실제로 정말로 예약받은 게 지금 한 4만 명 육박하는데 그거 다 내겠다라고까지 할 정도로 잠깐 딴 얘기를 해보면 내연기관 입장에서는 전기차 만들기 싫어요. 그렇죠. 예, 적자예요. 만들면 적자고 만들기 싫은데 이제 떠밀린 거죠. 그렇게 떠밀었던 존재는 누구냐? 역시 테슬라였고 그 테슬라를 그 초기 시장 국면에 진입을 해서 지분 투자를 해서 여기까지 올린 사람은 역시나 앨런 머스크를 제외하고는 생각할 수 없으니 그렇게 새로운 세기를 열었던 대단한 사람인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이분의 캐릭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더라고요. 럭비공 튀듯이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워낙 독특한 사고를 했고 독특한 시장을 열었고 지금 뭐 우리가 이제 테슬라 공부를 해보면 이분이 하고 있는 것 중에 정말 독특한 몇 가지가 있는데 차체를 한 번에 찍어내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어요. 다이캐스팅, 세계 최대 다이캐스팅으로 차체를 지금 원래 목표는 한 방에 찍겠다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배터리 사용하는 것도 지금 뭐 이렇게 캔 같은 4680을 사용하는 등등등 기존의 사고 구조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 계속하면서 시장을 열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화성에 사람을 보내겠다라는 이 아이디어의 기조 속에서는 저는 어떠한 것도 튀어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사람들 이분이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이분이 성공하기 전에는 수많은 사람의 뭐 이상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입장에서는 중앙 권력이라든가 기존에 있었던 그 권력 체계들 이런 거에 대해서 결코 좋게 생각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화폐 구조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가질 수도 있고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이 주식 투자하는데 엉뚱하게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 갖고 한 말이나 도지코인 갖고 한 말 때문에 특히 테크주들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니 왜 일론 머스크가 이 코인 얘기할 때마다 내 주식이 흔들리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일반 투자자들은 이런 어떤 돌발 변수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저는 이번 그 동학 개미운동 이후에 모든 과정들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유명한 기업들에 투자를 했거든요. 사람 많이 모인 곳에 가긴 했는데 그 기업들의 경쟁력이 정말 대단한 기업들에 들어간 거예요. 저는 그건 정말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기업들은 지금 이런 상황에 따라서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만 1분기 실적에서도 보아왔듯이 그리고 사회 구조 시스템이 얘네들 중심으로 재편되는 과정들을 우리가 목도하듯이 원래 경쟁력이 있었고 시간이 지나면 이익이 증가되면 다시 회사들은 자리를 잡을 것이다. 그리고 이익을 창출해내는 구조가 상당히 뛰어나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 기업들의 우월적 지위들이 놓쳐지지는 않을 것 같으니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나면 좋아질 것이다. 그러나 찰랑거리는 파도에 내 마음을 잃게 되면 떨어졌을 때 팔게 되고 오를 때 사게 되는 그것들을 반복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기업이 정말로 잘하고 있느냐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추고 기업의 실적, 분기 실적 흐름들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예, 굉장히 좋았습니다. 물론 이제 컨택이 되어서 얘네들이 좀 꺾이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생각도 가질 수는 있는데 어찌되었건 지금까지 현상적으로는 굉장히 뛰어난 실적을 보여줬다는 건 분명히 사실이에요. 네. 그리고 이 투자는 모르겠습니다. 이 그 전문적인 영역으로 가면 촉이 중요하긴 해요. 네. 어떤 느낌과 감각, 시장에 대해서 느끼는 이런 게 중요하긴 한데 사실 여기까지 오기 전에는 중요한 건 데이터입니다. 네. 예, 데이터를 냉정하게 사실에 입각해서 이 데이터가 이래?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이 데이터 근거에 봤을 때 이 기업이 지금 과대평가된 게 아니야? 하면 그럼 있으시면 돼요. 예.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미국의 빅테크 기업을 이제 얘기해 주셨는데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보면 아니 외국인들이 좀 사는 듯 하더니 또 다시 팔고 있고 하다 보니까 많이 혼란스럽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해지는데요. 네, 우리나라 시장보다는 이제 몇몇 기업을 봐드려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네. 왜냐하면은 대부분 걱정이 삼성전자, 그다음에 네. 하이닉스, 워낙 많이 사셨어요. LG화학, 그다음에 현대차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쪽에 이제 집중이 돼 있으시거든요. 네. 한국 기업 전반적으로는 아직까지는 국제적인 그 흐름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공간이 조금 남아 있고 아주 비싸지는 않습니다. 물론 네. 과거 역사적 평균치보다는 조금 비싸졌어요 지금. 네. 근데 이익 증가도 상당히 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썩 그 다른 나라 많이 올라간 거에 비하면 아직도 공간은 있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일단 하나 보면 삼성전자를 자꾸 반도체 기업이라고 자꾸 말씀들 하시는데 네. 매출 규모만 보면 그렇지 않죠. 네. 휴대폰이 중요하죠. 네. 휴대폰이 잘해야 합니다. 2분기, 3분기 휴대폰 결과가 좋으면 주가가 오를 거예요. 근데 네. 휴대폰이 안 좋으면 이 반도체는 3분기 이후로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메모리 회사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네. 매출 규모, 반도체 기업이라고 했을 때는 메모리 기업이에요. 네. 시스템 반도체 기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넌 메모리 기업이 아니고 그 메모리 기업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메모리라는 산업의 특징을 구분을 하셔야 되죠. 메모리 사업은 시스템이 치고 나가야 덩달아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빨리빨리 계속 기대하고 있는데 안 되고 있는 게 인텔이 도대체 서버에서 언제 그 DDR5를 필요로 할 것이냐. 지금 10나노 공정의 아이슬레이크가 그 상위 버전인 서버에 들어가는 걸 언제 도대체 얘네가 만들어서 쫙 풀 거냐. 그걸 풀면 당연히 DDR5 메모리가 붙어가면서 그쪽에서 매출이 나올 건데 작년부터 이거 언제 하냐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시간이 가면 분명히 하겠죠. 그래서 이제 올해 하반기, 3분기 넘어서는 될 것 같긴 한데 그러고 나서야 이제 그 메모리 시장의 매출과 이익이 폭발을 하겠죠. 그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흐름인 거고요. 근데 그 전에 중요한 건 뭐냐면 모바일 사업부인데 모바일 사업부가 지금 애매모호한 거예요. 네, 그렇더라고요. 네, 1분기는 잘했어요. 네. 근데 계속 이 잘한 내용을 따보면 가웃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주전 선수 출전을 다 시켰어요. 비수기에. 네. 그래서 많이 파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성수기가 오는데 도대체 뭘로 대응을 할 거냐. 물론 대응을 해요. 지금 폴더블로 대응을 하려고 해요. 근데 폴더블이 원하는 만큼 많이 팔릴 것이냐. 일단 나오기 전에는 기대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네. 그러면서 주가도 올라가요. 근데 이미 한번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제부터 뭐냐면 진짜 몇 대 파느냐의 시합이에요. 몇 대 팔고 얼마의 점유율을 얘가 갖고 갈 거냐. 일반적인 그 바타입의 폰 시장을 얼만큼 갖고 갈 거냐. 그래서 정말로 갖고 가는 눈에 띌 정도로 가시적으로 점유율을 갖고 가면 이거는 저는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봐요. 네. 주가가 굉장히 좋아질 건데 아직 이건 잘 모르겠으니까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모바일 사업부가 좀 풀려야 되고 또 하나 이제 11월 대비 50%가 올랐어요. 그게 악재입니다. 네. 이미 주식 가격이 비싸졌다. 네. 그게 악재다. 네. 11월 대비 정말로 50%가 올랐어요. 6만 원대가 9만 원까지 이렇게 올라가면서 50%가 올라버려서 숨고르기가 필요한 거예요. 자, 뒤집어서 설명해 볼게요. 삼성전자보다 큰 회사 세상에 별로 없는데 애플이 2달 만에 50% 주가가 올랐으면 또 올라야 하나요? 라고 질문해 보면 사람들이 다 이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삼성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 시간 동안에 모바일 사업부에서 실제가 얼마나 늘어날 것이냐 이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 이제 배터리 쪽은 사실 이쪽도 1월 달까지 너무 많이 주가가 오른 거예요. 소위 말해서 한국에서 볼 수 없는 멀티플 배수가 이익 대비
배수가 네. 야 이게 한국 기업도 나오는구나 대형 기업에서. 네. 나스닥 주식 같은 예. 정도의.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미국에서 중요한 뉴스들이 지금 나오죠. 정상회담 이후에 네. 그 설비 증설을 엄청나게 하겠다고 했는데 요 뉴스는 조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굉장히 걱정인 게 1분기 지나자마자 CATL이 치고 나갔어요. 네. 점유율 상위를 잡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전기차 세상에서 지금 제일 많이 만드는 나라는 중국이고, 그다음에 내연기관 기술이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으니까, 아유, 우리는 안 되겠다. 이제 전기차로 올인하자라고 마음먹은 나라가 중국이니, 중국에 있는 업체들이 당연히 2차 전지 많이 팔 건 확정된 사실이고, 네. 거기에다 엔드, 테슬라가 가장 많은 대수를 팔고 있는 데가 또 중국이고, 그렇죠. 그리고 또 스탠다드에서는 걔네들 거 좀 써줘야 되고, 네. 뭐 이런 상황이니, 야, 이거 중국이 이거 치고 나가면 이거 어떻게 하지? 그동안에 줬던 프리미엄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죠. 내가 과도하게 줬는데, 1등이 아니야? 그러면은, 그럼 이익 대비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 네.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요, 시장 참여자들이.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었는데, 미국에서 이제 설비 증설을 하겠다고 했고, 미국 자동차들은 상당 부분 우리 걸 쓰겠다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중국하고는 선을 긋고 우리하고 손잡은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큰 뉴스이긴 해요. 이 뉴스가 뭐냐면 미국이 우리를 파트너로 지목했다는 거죠. 우리한테 아주 희소식이군요. 특히 배터리 투자자.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설비 증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쏟아붓는 거라서 네. 내 주머니에서 돈 나갔으니 좋을 게 없어요. 네, 그렇죠. 네. 기업은 사실은 내 주머니로 돈이 들어와야 좋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내보내는 건데 미래를 위한 투자니까 이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데 단기적으로는 조금 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근데 어쨌든 미국이 한국을 파트너로 잡았다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배터리도 그렇고 바이오는 준 거죠, 우리한테. 네. 바이오는 줬고 그다음에 메모리와 일부 파운드리를 우리하고 협업하자고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중국을 파트너로 안 잡고 우리를 파트너로 잡은 거예요. 네. 그래서 한국의 위상이 정말로 많이 올라갔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주요 파트너 국가인 한국을 과연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저는 외국인들이 빨리 정신을 차리고 이걸 좀 인정을 해줬으면. 그러니까요. 네. 네, 지금 살 때 아닌가요? 이런 근데 뭐 외국인들 왜 근데 그런 건가요? 외국인들이 이건 저희들 바람인데 이미 천조를 갖고 있어요. 네. 이미 우리나라 시장에 천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사달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이미 네. 충분히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이런 나라라는 거를 좀 외국인들 빨리 알고 좀 매도하는 거를 조금 줄여주고 기관은 조금 더 여분을 좀 마련하고 그런 쓰면 좋긴 하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는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점유율이 늘었어요. 미국에서. 네. 여기서 미국에서 점유율이 늘었다는 건 일본하고 뭔가 상대가 승부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자동차 주식들도 많이 올랐고 과거 고점을 가긴 했는데 과거 미국에서 10% 갔다가 떨어졌던 걸 지금 다시 올렸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주목하는 바는 N과 원의 가격 차이가 예전보다 이렇게 줄어들었거든요. N1 환율이. 그렇죠. 그러면 이건 자동차에 유리한 환경이 아닙니다. 네. 근데 이렇게 했다는 건 자동차가 미국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구나. 옛날에는 세컨카, 서드카로 아유 싼 맛에 그냥 하나 애들이나 타게 하고 그냥 시장 갈 때나 타자 이런 개념이었던 게 주요한 미국 사람들의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선택지가 됐다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현대기아차가 많이 발전했다는 것이고 이것들의 여세를 몰고 가준다면 자동차와 자동차 밑에 있는 밸류체인의 기업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이제 우리가 밸류체인에 어쨌든 훨씬 더 동참을 하게 됐고 밀접해진 측면 이건 분명히 장점인 것 같은데 네. 대신 중국하고는 좀 멀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을 것 같은데 이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이 전 세계 밸류체인에서 갖게 될 어떤 변화 같은 거 장단점이 분명히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중국을 잘 관리해야 되겠죠. 관리. 예, 잘 관리해야 되고 버리지 않으면서 버려지지 않는 그런 네. 양다리 걸치기를 지혜롭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메모리라는 레버리지가 우리가 있고요. 네. 이거 없으면 중국은 제품 못 만듭니다. 가전을 그렇죠. 못 만들죠, 아예. 네. 그러면 위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콧대 높았던 왕이 외교부장이 우리나라
외교부장하고 만나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자꾸 시진핑이 오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고 있는 거예요. 위기죠. 네. 여기서 미국한테 잘리고 한국한테까지 잘리면 제조업 기반의 상당 부분이 위축이 될 겁니다. 네. 물론 그렇기 때문에 열렬하게 투자를 할 거고요. 근데 한국 입장에서는 이번에 이렇게 미국하고 손을 잡는 것들을 보면 뇌피셜로 해석을 해보면 2차 전지를 보아하니 이것도 LED 꼴 나게 생겼네. 네. 몇 년을 보면. 그렇죠. 중국이 곧 따라올 수 있는, 아니 뭐 이미 앞서 있는 측면도 좀 있지 않습니까? LFP는 이제 못 따라가는 거죠. 어떤 네. 면에서. 그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되면은 중국하고 손잡았다가 이거 나중에 버림받을 수도 있겠구나.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하고 파트너십으로 가게 된 것, 이것들은 나쁜 것도 아니고, 그다음 미국도 우리밖에 대안이 없었다라는 거. 사실은 이제 앞으로 제일 중요하게 잘 봐야 되는 나라와 기업이 대만과 TSMC라고 봅니다. 네. 이 친구들이 미국에서 어떻게 자리를 잡을 거냐. 화약고는 대만이 되는 상황이고 그중에 네. TSMC가 가장 너무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예, 이게 가장 화약고가 되는 상황인데 이게 둘 다 불안한 상황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미국은 우리를 선택지로 지금 잡은 것이다. 그러니까 인텔이 그 EUV 그 미세 공정으로 지금 못 가는 상황이죠. 네, 인텔만 좀 잘했어도 뭐 우리나라가 그렇게 급하지 않았겠지만 인텔이 의외로 이 분야에 있어서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꼭 필요한 상황이 된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도 14나노 이상, 뭐 16나노 이상은 애들이 파운드리를 더 증설을 해서 할 거예요, 인텔이.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원하는 자동차 반도체 같은 걸 해줄 것이고요. 근데 EUV 공정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누군가 손 필요했고 TSMC 하나로 가기에는 너무 불안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이거 저만의 뇌피셜인데 그러니까 한국의 삼성전자를 꼭 잡았던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측면의 구축은 됐는데 이제 이 판세를 모를 중국이 아닌데 자기네 기술이 없고 지금 당장 자리를 못 잡았으니까 메모리 쪽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을 내치지 못할 겁니다. 예, 그리고 2차 전지는 그냥 가열차게 자기 길을 갈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2차 전지 완전 맞짱 뜨는 관계로 갈 거고 아마 향후에 보면 중국에서 우리 배터리를 얼마나 팔 수 있는지를 보시면 중국의 태도를 알 수 있을 거예요. 네. 예전에도 막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또다시 막는다면 얘네들은 지금 우리하고 같이 갈 생각은 별로 자기네가 할 수 있는 걸 하려고 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럼 우리는 이제 두 번째 자동차 시장인 미국을 중심으로 재편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는 우리를 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지렛대를 잘 이용해서 계속해서 잘 유지를 해나가죠. 왜냐하면 수출 규모로는 역시나 중국이 제일 크기 때문에 걔네들이 우리 원자재를 가지고 가서 제품을 만드는 입장이라서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드리고 싶은 돈에는 색깔 없다. 여기서 색깔 안경 끼고 보시면 절대 안 된다. 이거는 실리를 100% 추구해야 되지 30%씩 이렇게 가지고 홍콩까지 합치면 30%씩 우리 수출품 받아가는데 그렇죠. 이걸 무시하고 미국만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거대로 잘하고 이거 양다리 걸치기를 잘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게 지금 한국이 잘해주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네. 자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코인 시장부터 시작해서 미중 간의 관계까지 다 정리가 이렇게 된 것 같고요. 증시 각도기 이 신한금융투자 곽상준 지점장님과 함께 진짜 증시의 각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Round 1, fight.